전 납득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러면 진입하고 있는 저기 상황인데 어쨌든 그 차 입장에 봤을 때도 자기들이 2차로를 먼저 진입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서 달리는 차 아니에요. 앞서 달리는 차 구미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중앙분리대를 그 속도로 받았으면 죽었어요.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블랙박스 영상 먼저 보고 왔습니다. 다시 현장 화면을 봐도 참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1심 재판부가 이 대장동 핵심 증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지 며칠 만에 이런저런 저런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요. 참 온갖 억측이 그제 밤부터 오늘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경찰은 일단 이걸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있고 그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화물 트럭이 먼저 진입했고 나중에 진입한 유 전 본부장 차 과실이 크다. 1차선을 간 트럭에 과태료 벌점을 부과할 거라는 게 이제 경찰 관계자의 공식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 뭐 억측, 소문, 뭐 음모론 이것까지 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문제는 단순 교통사고 아니면 그럼 고의사고인데 고의사고가 아니라는 명백한 단 0.001이라도 경찰이 다 뒤져보고 결론을 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유동규 씨가 지금 이제 증인으로서 여러 가지 또 이재명 대표와 어떤 재판정에 다투고 있고 또 이날 또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도 정진상 씨와 굉장히 심하게 재판정에 다투고 있었던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굉장히 이제 선명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유동규 씨가 제기하는 문제는 그거죠. 만약에 이제 이 1차선에 다니는 트럭이 2차선 넘어올 때 우리가 차선 변경할 때는 조금의 속도를 줄입니다. 줄이면서 이제 옆을 보면서 깜빡이를 켜고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트럭은 그렇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제 그렇게 들어왔느냐? 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동규 씨 입장에서 보면 본인도 물론 깜빡이 켜고 들어갔지만 이 속도를 줄이지 않는 이유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찰 입장에서 보면 그걸 다 떼놓고 이 상황 자체만 보면 일단 유동규 씨 차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추돌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고의가 있었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저 1차선에서 이제 완전히 180도 했는데 문제는 저때 차가 안 온 게 정말 천운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만약에 저게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뒤에서 차가 왔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의문이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어쨌건 크게 다치지 않아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제 한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누워있는 사진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공개를 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 전 본부장의 입장입니다, 이거는. 유 전 본부장의 주장. 그러니까 경찰이 관련 조사 100% 다 안 하고 이렇게 단순 사고라고 성급히 결론 낼 수 있냐. 저 8.5톤 화물차 운전자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경찰이 다 들여다봤냐. 뭐 안 들여다봤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이게 유 전 본부장이 오늘 저한테 한 얘기였고요. 물론 뭐 오히려 유 전 본부장 잘못했다며 이재명 리스크 제거해주는 느낌이다.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였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저거 봐라 뭔가 이상하고 좀 이거에 대해서 석연치가 않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저거 이른바 개딸들은 저렇게 기획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 쓰려는 검찰의 의도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억측이 좀 난무한 상황이었는데요. 경찰이 그래서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보니까 유 전 본부장 차에는 좀 차가 오래돼서 CCTV, 블랙박스가 없고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건 이제 뒤에 오는 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앙분리대의 충격 흔적, 스키드 마크 이런 것까지 최종 판단한 다음에 경찰이 일단 차분히 합동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경찰이 성급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이 어떤 재판입니까? 대장동 재판을 비롯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유동규 씨는 그 재판에 가장 핵심적인 피고인 겸 증인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저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실 누가 봐도 큰일 날 뻔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님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저런 대형 트럭, 8.5톤짜리 대형 트럭이 1차로를 달리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렇게 1차로 달리다가 2차로로 가가지고 저런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왜 저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경찰이 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가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과학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뭐 블랙박스, 스키드 마크, 뭐 그다음에 중앙불대 흔적 이런 것들을 잘 종합적으로 그 분석하면 가장 객관적인 사고 원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객관적인 사고 원인을 다 한 다음에 이게 단순한 교통사고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뭐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일단은 뭐 이거 교통사고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 반발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제 두 분 말씀은 뭐 이거 음모론까지 뭐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다만 경찰이 지금 뭐 세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대장동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체를 잘 파헤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들로 제가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합동조사도 하겠다.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는 8.5톤 화물차와 유전본부장치 좌회전 깜빡을 켜고 이제 만났는데 뭐 속도를 줄였냐 안 줄였네요. 그건 유전본부장차가 이게 중앙불대 들이받고 이제 180도 돈 이런 부분까지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되겠죠. 어제는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국민들의 의심 표현을 빌어서 영화 아수라가 떠오른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여당 일각에서도 오늘 이런 말이 덧붙여졌습니다. 유동규 이 양반이 이제 고속도로에서 살짝 죽을 뻔했잖아요. 21년도에 12월 달에 제일 먼저 유한기 개발공사 처장이 죽고 난 이후에 올 3월 달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초대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라는 분이 있어요. 예. 이분까지 하면 5명이 만 2년 동안에 횟수는 3년 만에 그냥 5명이 작고하셨어요. 아,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거기에 핵심적 법정 정원을 날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단순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국민들은 놀라는 겁니다. 어제 하태경 의원회에서 오늘은 이제 김성태 전 의원도 뭐 단순 사고라도 국민들이 놀라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친명 측근,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거 음모론이고 이재명 대표 악마화하려는 술책이다. 정치권에 작지만 공방들은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저 여권에서 저런 약간 음모론적 발언들 본인의 뭐 생각이 아니라 뭐 주변에서 이런 얘기 있다 이렇게 사실 전하는 것도 약간 뭐 결과적으로 본인들한테 마이너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번 뭐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CCTV 그러니까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양측에 약간 과실이 있어 보이고 뭐 어쨌든 막 그 따져 보면 이게 이제 2차선에 먼저 진입한 화물차보다 어쨌든 다 추월해가지고 앞으로 온 뭐 유동규 씨 차량이 더 과실이 조금 더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약간 좀 단순한 교통사고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오늘 김성태 의원 발언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있었던 사건까지 다 이제 뭐 이야기하면서 하는 게 결국에는 뭐 오늘 정성 의원이 말씀하신 약간 이재명 대표 뭐 악마하는 그런 뭐 이 발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들이 볼 때 뭐 이렇게 되게 막 정치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들 것 같아요. 네. 그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유전 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선 행정관은 마치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이 사람들이 뭐 본인 생각을 국민들 말을 빌려서 하는 것도 이것도 음모론 악마화의 일종이다. 비판해야 된다. 맞받아치셨고. 사고를 계기로 더 강하게 단단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강조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 전 본부장은 그간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 대장동의 키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김용한테 얼마 전달된 겁니까? 그 김영환 전달은 6억 전달했습니다. 그분들이 자꾸 거짓말 하시면 진실로 한번 확실하게 가려드리겠습니다. 2인 카드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에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백현동 민간업자 영장심사 받는데 뭐 사실들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고서야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보시면 대장동 본류 재판, 대장동 의혹 재판에 의해서 위례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고 김문기 처장 아냐 모르냐라는 선거법 위반까지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직간 접촉과 관련 있는 대부분의 재판의 핵심 증인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유 전 본부장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 전 본부장과 오늘 통화를 했는데 어제 일단 퇴원을 했다가 다시 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고 다행히 이제 큰 이상은 없다라는 소견을 의사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오늘 저에게요. 몸 빨리 추스러서 다음 주부터 재판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는 화요일 날은 재판 나갈 겁니다. 이재명 정진성 증인 재판에는 나갈 겁니다. 그때까지 컨디션 조사를 다 할 겁니다. 일요일이나 월요일쯤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쯤 나가서 좀 쉬다가 다음 날 이제 재판 가려고요. 일단 법원 쪽에서 알려온 얘기는 이제 금요일도 있고 다음 주 월요일도 예정됐던 대장동 재판 일정을 다다음 주 월요일 18일로 좀 연기하겠다. 뭐 이런저런 내용도 있는데 유 전 본부장 얘기는 이래요. 이건 좀 더 교차로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사안인데 일단 재판이 제대로 미뤄지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아까 저희가 오후에 통화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이라도 대장동 본류 재판에는 반드시 나갈 거다.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건 뭐 정말 천만다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적 얘기를 다 빼고 유동규 전 본부장 본인에게 얼마나 이게 천만다행인 일입니까? 뭐 경찰이 정말 종합적으로 조사한다고 했으니까 뭐 트럭 운전기사라든지 대리기사까지도 행적도 다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이것도 뭐 여권에서의 음모론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얘기 듣고서 국민들 사이에 언뜻 떠오른 얘기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은 정말 여러 재판에서의 핵심 증언 증거고요.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까지 어떤 흘러온 여러 가지 사건 맥락에서 보자면 뭐 단순히 음모론이 아니고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런 사고를 당하면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충격이 있기 때문에 한 2, 3일 후부터 통증이 심하게 오고 또 나중에 검사를 자세히 정밀 검사를 해보면 또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교통사고라는 게 특성이 좀 그런 그러니까요. 편입니다. 되게 후유증이 있는 것들이니까 유동 전 본부장은 너무 성급하게 다음 주부터 재판 나가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고 우선 몸을 잘 추스리는 그런 절차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이제 이 말씀하신 8일, 11일은 본인 재판이거든요. 유동 전 본부장 본인이 기소된 그런 피고인인 재판이고요. 여기는 불가피하게 연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은 이제 12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관련 재판이 있으니까 여긴 나가겠다고 하니까 지금 목소리 들어보면 본인이 뭐 이렇게 정말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주말까지 몸이 추스러진다면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증언하는 것들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좀 봐서도 재판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내일 예정됐던 재판보다는 다음 주 화요일 대장동 본류 재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증인 재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리면 나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저한테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인터뷰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증언하겠다. 왜냐하면 저런 아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고 실제로 났다면 이현정 의원님 아까 유 전 본부장 저한테 얘기하기를 모든 여러 가지 본인의 지금 살아온 인생의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면서도 앞으로 좀 더 진실을 더 말하겠다 이런 의지까지 좀 다졌더라고요 본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극단적인 순간에 보면 뭐 필름처럼 쫙 이제 지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규 본부장도 그런 증언을 했는데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들이 싹 이제 스쳐갔고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이번 사고를 통해서 좀 더 어떤 결기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본인도 일단 상당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아마 위협적으로 느꼈을 것이고, 물론 사고 자체는 이제 우연한 걸로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또 본인한테는 그렇게 안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특히 지난번 김용 본부장 그 재판에서 판결문에서 이 유동규 지금 이 본부장의 어떤 이 증언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게 인정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재판에서도 이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판장에 나와서 증언하는 거. 요즘은 다 이제 공판 중심주의니까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실효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신빙성을 더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하는 재판도 아마 본인이 직접 나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건 이런 상황들이 종합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 본인이 이런 어떤 신변적 위협을 느낀다면 저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그런 어떤 불안감들을 좀 좀 상쇄시키는 그러한 어떤 전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일부 뭐 기사 제목 중에 이러다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몸 상태 여파로 대장동 재판이 올스톱되는 거 아니냐. 어제 오후만 하더라도 이런 제목들의 기사들이 눈에 띄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저에게 다음 주 화요일 뭐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본인이 직접 나가서 증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